통일 번영을 여는 북한 전문 통신 NK투데이 공식 팟캐스트 스케치북 155회 방송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혜민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문경환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북한의 언론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북한의 언론. 지난 시간에 이제 북한이 언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와는 어떻게 다른가. 네. 그러니까 자본주의에서의 언론과 사회주의에서의 언론이 확연히 다른 지점들이 이제 나타났단 말이에요. 네네. 이 부분 이제 더 파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이제 더 확연히 다르다는 걸 명확히 명시드리고자 합니다. 네. 네. 그래서 북한에서는 언론은 명확하게 가장 위력한 사상 문화 수단이라고 명시를 하고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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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까 전에 알고 지난 시간에 네. 북한 출판법 제3조에 따르면은 출판물이 인민대중의 자주적 사상의식과 창조적 능력을 높이고 사회에 문명하게 하는 힘 있는 사상 문화 수단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그랬죠. 네, 제가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으니까 빠르게 넘어갔는데 힘 있는 사상 문화 수단이라고 했잖아요. 네. 북한에서는 가장 위력한 사상 문화 수단이 바로 언론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네, 특히 이제 출판물 다양하게 책이나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언론 보도물들이 가장 위력적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도 이제 책은 이렇게 한 번 읽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언론은 매일매일 계속 네. 새로운 소식을 접하다 보니까 언론이 되게 중요하죠. 네. 여론 형성에 가장 중요한 게 언론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북한은 언론을 왜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분석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북한은 아까 앞서도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혁명적 출판 전통에 기초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본 의식 고취가 기본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북한은 주민들의 의식을 고취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 기본이다라는 인식을 이제 가지고 있고 그래서 언론 자체를 사상 교양의 수단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쨌든 언론사 스스로가 어떤 것들을 선택하고 작성할지가 스스로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 네, 맘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언론이 얼마나 진보적이냐, 선진적이냐 이런 거 기준이 언론이 얼마나 자유롭게 집필할 수 있는가 이런 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북한에서는 얼마나 자유롭게 집필할 수 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의식을 고취하느냐 이거에 초점을 맞춰서 언론이 좋은 언론이냐 나쁜 언론이냐 구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것도 의식이 이제 사회주의 의식을 얼마나 그렇죠. 고취하느냐. 네. 그런 이렇게 거죠. 명확하게, 명확하게 북한은 또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언론에서, 나의 헌법에서도 대놓고, 이름 자체가 이름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헌법 이름이 그냥 헌법이잖아요. 네. 북한은 명확하게 사회주의 헌법이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앞서 제시된 출판법에서도 출판이 이제 앞서 제시된 출판법에서도 이제 출판이 사회주의 위협을 고수 발전하는 데 복무해야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었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사회주의 위협을 명확하게 발전시키는데 언론이 복무해야 된다라고 딱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언론뿐만 아니라 북한 사회는 모든 사회 시스템이 다 사회주의를 더 잘하기 위해서 네. 복무해야 한다. 네. 이런 시스템일 것 같아요. 느낌이. 네.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는 일반적으로 그러면 이제 사회주의에 대해서 좀 더 분석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회주의 국가인데 왜 언론의 언론이라는 게 왜 그렇게 복무하는 게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특히 이런 걸 좀 분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자본주의는 왜 어떻게 삶을 살아가냐 이거에서 이제 항상 관심이 어쨌든 이 경쟁 사회에서 생존해야 된다 이런 거 아니에요? 무한 경쟁 사회죠. 네네네.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공무원이 되고 싶고 20대 애들이 다 공무원이 되고 싶다. 20대 이제 대학생들이. 최고의 꿈이죠. 네, 왜 공무원이 최고의 꿈이냐? 그 이유는 뭐냐면은 안정된 직장, 평생 돈이 나오고 그렇죠. 네, 잘리지 않고. 생존의 위협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이 안정적이다라고 바라보고 있단 말이죠. 네. 예, 그런 것처럼 기본은 생존을 위해서 생산활동에 참가하게 되는 거예요. 네, 내가 생산활동을 스스로 하고 싶어서 하진 않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기본은 소수죠. 네,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기업에 들어가고 국가기관에 들어가고 내가 뭘 하고 이렇게 되는 거다. 오죽하면은 해리포터를 쓴 작가도 조앤 롤링인가? 예. 네, 그 부분도 심지어는 해리포터를 쓴 것도 생존을 위해서. 그래요? 네, 생존의 위협을 느껴서 해리포터를 쓸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무 가난해가지고. 네. 먹고 살 게
글 쓰는 것밖에 없었다. 네. 아.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아, 그런 또 네, 에피소드가 심지어 있군요. 글을 쓰는 사람들도 그렇지 않을까. 음. 네, 생존을 위해서. 네. 이런 거죠. 그럼 사회주의는 어떻게 운영이 되냐, 이걸 봤을 때, 사회주의는 생존은 보장해주는 국가라는 게 기본 장점이라는 걸로 자기들이 얘기를 한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기본은 식량 배급, 무상이 보장되고, 무상의료, 무상교육, 거의 무상인 주택, 이런 걸로 최소의 생존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주의 이제 주민들은 생산활동에 참가하지 않는다고 해서 굶어 죽을 위협은 없다는 거예요. 노숙자로 나앉을 위협이 없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러면 아무도 일을 안 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네, 누가 이래요? 가만히 네. 있어도 먹여주는데. 그래서 뭐 소련이 망했다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네. 아무도 일 안 해서 소련이 망했고 뭐 사회주의가 망했다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이런 건 있어요. 생산활동에 참가하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니고 모든 실업자가 없잖아요. 북한은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사회라는 게. 네네네. 중국에도 가보면은 실업자가 이제 중국은 약간 이제 경제 시스템이 지금 바뀌어가지고 네. 실업자가 있긴 있는데 뭐 예를 들어 건물이 있으면 건물의 관리인이 우리는 보통 한 명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중국에 가면은 층마다 관리인이 다 있다는 거예요. 아.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서 네. 모두에게 국가가 모두에게 직업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회주의 국가들이 원래 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이제 그 옛날에 이제 구소련 시절에 제가 네. 얘기 듣기로는 구소련 시절에 운전사가 있는데 네. 트럭을 운전하는 사람이에요. 네. 이 사람 트럭을 운전해야 월급이 나오는데 네. 이거를 우리는 화물 운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밟아가지고 최대한 빨리 가야 되잖아요. 네. 그렇게 해야 먹고 살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소련에서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느긋하게 간다는 거예요. 네. 어쨌든 운전만 해주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네. 빨리 간다고 해서 돈을 더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네. 천천히 가도 똑같은 돈 받고 네. 그래서 이제 사회가 무너졌다.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사회주의가 어쨌든 운영이 되려면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 걸까요? 글쎄요, 뭐 이걸 사회주의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는 다 돈으로 주겠다 그러면 자본주의로 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북한에서는 어떻게 입장이 뭐냐면 사회주의 국가는 기본은 정치적 각성에 의한 동원이 그 운영 원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정치적으로 각성시켜야 된다? 네. 그래서 물질적 자극이 아닌 정치 도덕적 자극. 그러니까는 내 개인의 생존이 아니고 조국을 위해서, 인민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선생님을 한다 이러면은 내 선생님을 하는 이유가 애기들을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그 애들의 이제 부모님을 위해서, 이런 마음으로 성심성의껏 수행을 해야 된다. 월급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시켜야 된다. 월급을 주든 안 주든 이 사람은 기본 살 수는 있으니까, 약간 그렇게 바라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저번에 그 왜 우리 개성공단 사람들 관련해서 얘기했었잖아요. 그 네. 책, 김진양 교수님이 네, 썼던 네, 책. 네. 거기에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 개성공단 노동자한테 월급 더 줄 테니까 일 좀 더 해라 그랬더니 우리를 모욕하는 거다. 네.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우리 개성공단을 잘 운영해가지고 통일을 앞당깁시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월급을 더 주는 것도 아닌데 엄청나게 열심히 막 일을 하고 네. 막 그런 게 있다는 게 실제로 현실에서 그렇게 되는 거네요. 네. 그래서 그렇게 현실에서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기본 입장이라는 거예요. 네. 북한에서. 현실에서는 그렇게 된다고 거기는 돼 있었죠. 그 네. 책에는. 네. 네. 그래서 북한에서는 물론 이제 90년대 중후반에 이제 북한 경제 위기 때문에 뭐 사실 자본주의 요소들이 많이 남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장마당 뭐 이런 식으로. 그때 이제 뭐 거의 배급 시스템도 무너졌으니까. 상당히 무너졌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은 북한은 입장은 정치 도덕적 자극을 중심으로 사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여전히 일단 기본 입장은 이거다. 네. 그럼 정치 도덕적 자극을 제일 효과적으로 줄 수 있는 게 뭘까요? 언론이죠. 네, 바로 언론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가장 위력한 정치 도덕적 자극이 바로 언론입니다. 예. 가장 전체 주민들에게 제일 많이 배포되고 많이 읽히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언론을 그런 정치 도덕적 자극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그렇게 활용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핵심 분야인 겁니다. 네. 그렇겠네요, 진짜. 네. 그러면 이제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도 비슷하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기본 사회주의 국가들의 운영 시스템이 다 이럴 것 같긴 한데. 네네네. 그래서 이제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도 사실 이런데 대표적으로 이제 사회주의를 처음 만든 게 레닌이잖아요. 네, 러시아, 처음, 소련. 네, 소련을 만들었죠. 이 레닌도 처음에 보면은 이제 올바른 사회주의 사상을 확립한다라는 이유로 이스크라 막 이렇게 주장하는데 불꽃이란 말이에요. 네. 러시아로. 이 신문의 편집장을 했었습니다. 이 사람 편집. 그러니까 레닌도 언론인 출신이군요. 네네, 어떻게 보면 언론인 출신이고, 그 다음에 이후에 프라우다라는 진실이라는 그런 이름의, 네. 그런 신문을 발간했어요. 발간을 하면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레닌이 무엇을 시작할 것인가라는 논문에서 신문 자체는 집단적 조직자이며 선전자라는 개념을 딱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 초창기부터 신문은 역할이 딱 정해져 있었던 거군요. 네, 집단적 조직자, 심지어 조직을 하는 사람, 선전하는 사람, 이거란 개념을 딱 제시를 한 거죠. 네. 네, 그래서 레닌은 그 당시 언론이 노동자를 포함한 전 민중들의 계급적 의식을 높이고 사회주의 혁명에 참여를 불러일으키는데 위력한 무기로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프라우다는 소련 공산당의 기관지로 정립되었습니다. 아, 프라우다가. 네. 그리고 이제 국가나 당이 지도하는 국영 매체 리아 노보스티가 있고 타스통신, 러시아의 소리 등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지금도 러시아의 이 국영 매체들일 거예요, 이것도. 네네네네. 네. 소련 해체 이후에도 여전히. 프라우다는 약간 이상해진 것 같은데 기본 타스나 러시아의 소리 뭐 이런 것들은 기본은 그렇게대로 알고 있어요. 프라우다야 지금 소련 공산당이 집권당이 아니고 좀 네. 이상해져가지고. 네네. 뭐 누가 뭐 사고 뭐 이런 식으로 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이제 북한도 사실 마찬가지고 북한도 이제 45년도 10월에 김일성 주석이 이제 그 북조선 공산당이라고 하죠. 거기 선전부 일꾼들이랑 네. 당보를 창간하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당보는 기본 역할이 선전자이고 조직자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회주의의 기본 그 개념들이 북한에서도 그대로 적용됐다. 네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영 매체, 국가에서 운영하고 또는 당에서 운영하는 기관지들이 존재하고 그런 것들이 기본 대중 동원과 교양 사업들을 하는 것들이 기본인 거예요. 그래서 기본 이제 뭐 중국만 보더라도 중국의 당보가 있죠. 인민일보. 네. 네. 제일 유명한 신문. 네, 인민일보가 있고 광명일보 뭐 이런 것도 당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신문이 있고 국영 매체가 신화통신, CCTV 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중국 하면 보통 신화통신, CCTV 다 이것만 생각하죠. 네네네. 그래서 인민일보를 보면은 진짜 노동 신문이랑 비슷한데 인민일보 이제 첫 페이지는 전부 다 이제 당에서 뭘 하고 있는가, 당 주석을 뭘 하고 있는가, 당에서 큰 행사가 무엇이 열렸는가 네. 이런 것들이 중심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베트남도 마찬가지. 베트남 공산당 기관지 연전이라고 있고요. 네. 쿠바도 공산당 기관지 그란마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도 국영통신사, 국영매체, 국영 뭐 TV 이런 것들 있죠. 네. 하노이 TV, 그다음 뭐 라티나 뭐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 나라에서는 가장 이제 중요한 언론 매체다. 네. 대표적이고 중요한 언론 매체. 그러니까 사회주의 국가들은 대체로 당 기관지나 아니면 국영 매체들이 기본 언론을 담당하고 있다. 네. 그래서 거기는 기본 집단적 조직자나 선전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이제 북한의 언론 현황은 사회주의 국가들의 시각에서 볼 때는 그냥 당연한 거고 자연스러운 건데 네. 자본주의 시각에서 볼 때는 좀 완전히 이색적인 네.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네요. 네. 북한에서는 어쨌든 좀 어떻게 입장을 명확히 취하는지 모르겠지만, 사회주의 국가들에게 언론의 자유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비판들이 있잖아요. 사회주의 국가에 대해서. 그렇죠. 뭐 옛날에 이제 소련도 언론의 자유가 없다는 비판 많이 받았죠. 네네네. 그 북한도 사실 그렇게 바라봐지는 게 있고, 그러면 그 사회주의 국가나 북한이 그런 비판들을 들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럼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반박을 또 하겠죠? 네, 반박하는 논리가 뭘까? 이런 거를 이제 알아봤습니다. 네. 제일 처음에 이제 마르크스부터 좀 바라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대표적으로 과학적 공산주의자 첫 1세대죠. 아, 네,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이 마르크스가 이 사람도 편집장이었어요. 언론이 자신이 운영하는 라인 신문 있었거든요. 여기가 이제 편집장 이런 것까지 했는데 신라인 신문 이렇게 가면서. 그래서 이 폐간당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자기는 언론의 자유를 막 주장하면서 신문이 기본적으로 민중의 사상과 정서를 표현해야 된다. 그러니까 신문이 민중의 입장에 서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언론이 기본 자본가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언론의 자유를 누린다는 것 자체는 언론에 대한 사회적 소유를 실현해야 된다. 언론에 대한 민중적 소유를 실현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네. 언론이 자본가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으려면 자본으로부터 독립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광고로 운영이 된다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사회적 소유. 네. 사회가 그러니까 이걸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뭐 국가 소유가 된다거나 아니면 국민들이 돈을 모아서 국민 언론을 만든다거나 네. 뭐 그렇게 해야 된다. 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네요. 네. 마르크스는 일단 그렇게 얘기했고 그다음에 레닌은 좀 더 발전해가지고 이제 거기는 국가를 세웠잖아요. 네. 국가를 세우면서 아예 이 언론이라는 것 자체는 명확하게
민중들의 입장을 대변해야 된다. 이러면서 민중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게 당의 입장을 바로 대변하는 것이다. 이렇게 바라봤습니다. 근데 어쨌든 레닌은 기본 자본주의 사회의 신문이 자유가 있다고는 하지만 기본은 이 신문은 거대한 이윤을 창출하는 그런 공간이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자본가들의 이데올로기 전파를 하는 기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가 있을 수 없다. 사실상 없다. 그거는 자본가들의 자본가 이데올로기를 전파하는 기구인 거다. 네, 이렇게 주장을 했고, 그러면은 이제 그 레닌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 국가 권력이 이제 전체 대다수 생산자 계급인 플로레타리아가 가지고 있잖아요. 네. 소련의 이제 주장에 의하면 네. 그런 측면에서 플로레타리아 입장을 대변하는 것 자체가 바로 언론에 대한 사회적 소유를 실현하는 것. 이렇게 바라본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 국가는 프롤레타리아의 국가니까 그 네. 나라의 이 공영 언론은 바로 사회적 소유가 실현된 것이다. 네. 뭐 이렇게 이제 논리가 되는 거네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사회주의 국가에서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이익을 철저히 대변하는 게 바로 당이다. 당이 바로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래서 당의 입장을 언론이 적극적으로 설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당의 정책과 노선을 딱 제시하고 있는 기관지가 제일 1번으로 중요시돼야 된다. 이렇게 바라보고 기본 전체 언론들을 국가 당이 플로레타리아 입장을 견제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형태를 다 구축을 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게 이제 사실 이런 사회주의권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건데 네. 자본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저게 무슨 언론의 자유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도 어쨌든 그 똑같은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전체 인민 대중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도록 이제 조선노동당이 당기관지 노동신문을 발행하고 언론을 지도하는 것이 기본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쭉 이제 그 언론 자유에 대해서 얘기를 듣다 보면 네. 이제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 사회주의권에서 얘기하는 거는 자본주의 사회의 언론 자유라는 건 네. 결국 자본주의의 언론은 자본가의 지원을 받아서 만들어지는 언론이기 때문에 자본가의 입장을 대변할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뭐 하는데 우리는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언론의 자유라는 건 이제 언론이 항상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이러면 네.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언론들은 보면은 이제 중립을 표방한단 말이에요. 모든 네. 언론사가 다 중립을 표방해요. 우리는 네. 중립이다. 어느 한쪽의 편을 드는 게 아니다. 네. 라고 하지만 사실 그 신문 보면 뻔히 보이잖아요. 네. 아, 이 신문은 누구를 지지하는구나. 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외국에서는 다른 자본주의 국가들 있잖아요. 미국이라든지 이런 네. 유럽이라든지 이런데 언론사들은 자기들이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 언론사라는 거 공개적으로 밝혀요. 우리만 그걸 숨기는 거예요. 뻔히 아는데. 다들 뻔히 알지만 모른 척 하는 건데 다른 나라에서는 그냥 다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미국 같으면 우리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언론사다. 네. 그래서 아예 막 사설도 딱 그런 식으로 써버리고 네.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쨌든 언론이라는 게 중립을 지켜야 된다라는 건 사실 환상이고 네. 어떻게든 중립은 지킬 수가 없는 거고 네. 그럼 이제 누구의 입장을 대변할 거냐의 문제로 이제 가는 것 아닌가.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가의 입장을 대변하는 거고 네.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노동자 입장을 대변하는 거다. 이게 네. 이제 사회주의의 기본 입장이라는 거죠. 네. 예, 아무튼 우리하고는 환경이나 이런 게 많이 다르니까 네. 참 어색하긴 하지만 네. 어쨌든 사회주의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다. 네. 그런 거군요.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언론의 이제 좀 쟁점이 되는 부분도 또 진실성 이런 네. 게 좀 논란이 있을 수 있잖아요. 북한 보통 이런 게 논란이 많이 되는데 북한에서는 언론을 사상 교양 수단으로 바라본다고 하면 북한이 사상 교양을 위해서 진실을 좀 조작해도 되는가? 노동신문에 나온 기사가 과연 사실이냐? 네. 지어낸 거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이 또 유발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또 찾아봤습니다. 근데 뭐 직접 가서 이제 편집하는 과정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지만 네. 북한 출판법 제2조에 따르면 국가는 출판 사업에서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법적으로 출판물의 진실성을 보장해야 된다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네. 출판물의 정치상성, 대중성, 진실성을 보장하며 이렇게라고 명시가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북한에 대한 이제 논문을 쓴 사람이 있어요. 유영구 씨라고. 예. 그분이 북한의 신문 방송 연구라는 이제 논문을 냈는데 이 논문에 따르면은 북한은 신문에서의 진실성을
객관적 사실을 가장 과학적이고도 진실하게 반영하는 일반적 본성이라고 명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실성을 보장해야 된다고 법에 명시했는데 그 진실성이라는 건 바로 이런 거다. 네. 그래서 북한에서도 기본은 보도의 진실성을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 네, 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 예전에 그 아까도 이제 등장했던 김진양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노동신문에서 뭐 나오는 보도들이 거짓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한 사람들이 있는데 네. 노동신문은 북한의 모든 이 사람들이 다 보는 거고 그것을 국가의 하나의 정책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 거기서 거짓말을 해버리면 북한 사회가 유지가 될 수 있겠느냐. 네. 만약 그게 거짓말이었는데 그 해당 사람들은 알 거 아니에요. 네. 그 동네 사람들은 야 이런 사실이 없었는데 신문에 이렇게 나왔네. 알면 그게 이제 소문이 퍼지면 노동신문의 진실성이 의심이 되는 거고. 네. 북한 주민들이 노동신문을 신뢰하지 않으면 사회가 이제 완전히 멈춰버린다는 거죠. 네. 그래서 노동신문이 쉽게 거짓말할 수 있는 언론사가 아니다.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좀 그렇게 근데 이제 정확하게 제가 이제 이걸 또 구체적으로 알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저희는 이 정도까지만 하는 확인할 거고. 방법이 없죠, 우리는. 네, 확인할 방법이 없고. 네, 대신 이제 좀 북한에서는 사실 보도하는 데 있어서 어쨌든 선별적으로 선택할 거 아니에요. 네. 선별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긍정 교양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신문 10개, 그러니까 뉴스거리 오늘 10개 있어요. 네. 범죄, 성폭행, 그다음에 살인, 뭐 이렇게. 온갖 그다음 그게 한 6개가 있고 4개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소년이 물에 빠진 사람을 구했어요. 또 어떤 사람이 지하철에 뛰어든 뭐 아이를 구했어요. 뭐 어떤 사람은 뭐 돈을 1000만 원을 기부했어요. 뭐 어떤 사람 뭘 했어요. 이렇게 4개가 있고 6개가 있다 치면은 이제 북한에서 어떻게 하냐. 한국에서는 6개 중에 한 4개를 거의 고른다든가 아니면 4개 뭐 거기 이제 나쁜 거를 한 70%에 좋은 거 30%. 뭐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북한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나쁜 거 하나도 안 보도하고 좋은 걸 중심으로. 네. 네, 그렇게 긍정 교양을 중심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언론의 기본 이론 중에 그런 게 있대요. 네, 뭐요? 개가 사람을 무는 거는 뉴스거리가 안 되고 사람이 개를 무는 건 뉴스거리가 된다. 네. 그런 게 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조건 자극적이고 특별하고 이상하고 처음 들어보고 이런 것만 보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네네. 사람이 뭐 물에 빠진 아이를 누가 구해줬습니다. 이건 그냥 별로 자극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네. 아 좋은 일 했네. 근데 사람을 물에 빠뜨려 죽였습니다. 네. 이건 이제 자극적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막 관심이 기울어지고 시청률이 높아지고. 왜 죽였을까? 네, 그다음에 신문이 막 잘 팔리고 막 클릭수가 늘어나고 이렇게 되는. 네. 근데 이제 북한에서는 그렇게 보도를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거 중심으로. 그래서 그 북한 노동신문 본 사람들이 좀 그런 얘기 하는 경우도 있어요. 신문이 너무 재미가 없다. 너무 내용이 밋밋하다. 네. 뭔가 막 자극적인 사건들이 막 보도가 돼야 되는데 그런 거 별로 없고 다 좋은 얘기밖에 없잖아요. 네. 그런 이제 평가를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북한이 그럼 왜 긍정적인 걸 많이 위주로 보도록 할까요? 글쎄요. 뭐 잘못된 부정적인 걸 숨기려고 그러는 걸까요? 네. 북한은 부정적인 걸 숨기려고 하는 것도 있을 수도 있겠죠. 네, 그것보다는 이제 그것도 있겠지만 기본은 모험적인 사례를 소개하면서 주민들의 생산 의지나 활동 의지를 고취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긍정적 모험을 통해서 감화를 시키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떤 식이냐면은 물에 빠진 아이를 보도를 함으로써 다음에도 이런 일이 있으면 꼭 물에 빠진 아이를 꼭 구하세요라는 느낌을 주는 거예요. 네. 그런 사람들을 부각시키고 띄워주면서. 사람을 물에 빠뜨려 죽였다라는 게 부각이 되면? 네. 사람들은 왠지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한국에서도 모범범죄 이런 얘기도 많잖아요. 모방범죄. 아, 모방범죄? 네네네. 예. 그래서 범죄에 대한 보도가 오히려 범죄를 모방해서 막 그런 걸 일으키는 그런 것들 막 만들어내고 있다. 이런 인식들이 많거든요. 특히 이제 막 자극적인 영화 같은 게 막 보도가 됐을 때 저거 그렇죠. 따라한다 막 이런 얘기도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범죄 등의 부정적인 사례들을 보도하는 게 북한에서도 또 비슷하게 사실은 불필요하고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준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딱 느낌에 뭔가 이렇게 부정적인 거, 뭐 범죄, 뭐 자극적인 사건들 이런 것들이 뭐 전혀 이렇게 보도 통제를 하고 이런 거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너무 많이 보도가 되는 것 같아요. 네, 한국 언론은. 네,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때 TV 보는데 한 4개가 그런 연이어서 계속. 그러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냐면요. 네.
그 자식들하고 뉴스를 같이 못 봐요. 나 뜨거워가지고.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온갖 사건들이 다 나오는데 여과 없이 그냥 다 보여주잖아요. 네. 애들하고 뉴스를 못 보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그런 약간 북한에서는 어쨌든 긍정적인 거를 하니까 거기는 같이 볼 수 있겠네요. 부모님. 좀 재미는 없어도. 네, 이제 자겠지만 다 졸아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네. 그래서 북한은 좀 부정적인 거 보도를 하긴 하는데 그런 것들은 국가와 인민 대중이 이익에 명확히 저해한다 이렇게 판단되는 거 있잖아요. 위안부 이런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 일본과 관련된 문제. 그런 것들이라든가 좀 자신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주민들이 알아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또 적극적으로 보도를 합니다. 근데 기본은 주민들이 일으킨 범죄 이런 것들은 보도를 안 하죠. 네. 그렇군요. 네. 예, 오늘 또 아주 장시간, 북한의 언론의 자유를 과연 어떻게 봐야 할 거냐. 네. 자본주의 시각에서 볼 때는 북한은 언론의 자유가 없는 건데, 네. 또 사회주의 시각에서 볼 때는 아직 북한의 언론 현황은 사회주의 사회의 보편적인, 네. 그렇게 특별한 건 아니다. 네. 이렇게 또 인식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겠네요. 네. 네. 오늘 장시간,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우리 NK투데이가 협동조합인 것 알고 계시죠? 네. 언론협동조합 NK투데이죠. 네. 근데 왜 협동조합이에요? 협동조합은 지분과 상관없이 조합원 모두가 동일한 권리를 갖는 민주적인 조직 형태거든요. 그래서 요즘 뜻있는 언론사들이 협동조합으로 바꾼 추세입니다. 네, 진짜 멋있어요. 그러면은 조합원이 되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일단 언론협동조합 NK투데이의 한 가족이 되는 특권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특권이요? 네. 네. 그리고 각종 행사나 강연, 도서 판매 등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조합원에 가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 홈페이지에 조합원 가입 안내가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조합원에 가입하시려면 출자금과 월 조합비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북한 소식을 정확히 보도해서 통일을 앞당기는 언론협동조합 NK투데이의 조합원이 꼭 되어주세요. 그리고 조합원 가입이 부담되시면 유료 구독자로 가입하셔도 좋습니다. 혜택은 똑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nktoday.kr로 들어오셔서 확인하십시오.